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재명의 찍교도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정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민주당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 찌재명의 당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 이재명과 그 밑에 있는 떨거지들이 하고 있는 이 짓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항상 뛰어넘는다. 에이, 설마 뭐 이렇게까지 하겠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게 민주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도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미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지금 민생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코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율이 됐거나 뭐 난리가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제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가지고 사후 체계를 갖다가 빨리 만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하다하다가 이제는 민주당이 무슨 짓거리까지도 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까지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번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쪽에서 기권을 통해 가지고 탄핵에 이제 사실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표결 결과를 보면은 한 표의 이탈표도 없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탄핵만큼은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저는 100% 확신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나가게 된다면 지들 입장에서는 뭐 똥줄이 타겠죠,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조기 대선을 열어가지고 찌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게끔 만들어야 지들이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나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무리수에 대해 가지고 100%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보더라도 23일, 24일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도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30% 가까이, 대통령 지지율 30% 가까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역풍이 불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심지어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시킨 이 결과는 고스란히 민주당이 받게 될 겁니다. 일단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26일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가지고 왜 자기가 도대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타당했고 그리고 온화하게 얘기를 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니 지금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 뭐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갖다가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정제가 돼야 된다.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여야 합의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자기가 무슨 뭐 대통령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나서가지고 야 그런 거 됐고 야 합의 막 그런 거 됐고 내가 이런 식으로 임명할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임명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관을 합의를 해와라. 이게 일단 한덕수 총리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내란의 수괴다. 내란의 무슨 뭐 동조자다. 요즘 무슨 툭하면 뭐 유행처럼 다 내란이다 내란이다 뭐 이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탄핵소추안을 지금 이번에 해가지고 통과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오게 되는 최상목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입장을 내야 한다라고 봤는데 이미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입장을 냈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가지고 탄핵을 시킨다라는 것은 이거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한덕수 다음으로 최상목이 와.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다음 장관, 다음 장관, 다음 장관 계속해 와. 온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장관이 됐거나 어떤 권한이 대행됐거나 한덕수 총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입장에서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운명 공동체인 것이다라고 하는 보여준 선언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한덕수 권한대행을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했다라는 것으로 탄핵을 시켰으니까 줄줄이 지금 최상목이 됐거나 그 다음 타자 쭉 해가지고 전부 다 탄핵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이미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장경태 튀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국무위원과 똑같이 탄핵을 시켜야 된다. 근데 여기서 장경태가 덧붙인 얘기가 뭐냐?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로 그 직전에 노정면이가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뭡니까? 5명 국무위원 싹 다 우리가 탄핵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근데 5명의 국무위원을 탄핵을 시킨다라는 소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5명 가까이가 싹 다 국무위원이 탄핵이 되게 된다면 국무회의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열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정족수인 15명을 못 맞추게 된다면 아예 그냥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지금 국회가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가 행정부 자체를 마비시키겠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마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갖고 있는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제2요구권이죠. 그 제2요구권이라는 게 바꿔 얘기해서 뭐 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이게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입법부가 법 만든 게 바로 법안으로 통과돼가지고 바로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파쇼가 되는 것이니까 그거를 건재하기 위해 가지고 삼권 분립 체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무슨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까? 입법부가 통과시킨 그 법을 제한할 수 있는 제2요구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2요구권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국무회의 통해야 되는 것인데 국무회의 자체가 마비가 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 도대체 노정면이가 튀어나와가지고 5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을까? 장경태가 바로 또 튀어나와가지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만 지금 뭐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갖다가 함께 탄핵할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 인간들이 지금 노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국무회의 자체를 마비시키겠다. 그러면 제2요구권을 할 수가 없으니 이거는 극단적으로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만약에 국무회의 자체가 마비가 된다면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바로 아무런 제한 없이 아무런 장치 없이 다이렉트로 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죠. 175명 가까이 되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법은 언제든지 간에 뭐 어떤 법이 됐든지 간에 어떤 법이나 언제든지 간에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뭐까지 할 수 있다? 바로 실현을 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됐거나 내란 특검법이 됐거나 그 모조리 지금 특검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심지어 이재명이 바로 직전에 비슷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선거법에 대해 가지고 이거 고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의 거짓말 얘기한 거 어느 정도의 무슨 뭐 약간 과장이 들어간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법도 다 지금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막말로 아예 그냥 뭐도 하겠습니까? 지금 저 찌꺼리 패거리들을 생각한다면은 이재명을 뭐 무죄로 만들 수 있는 법안 이런 것이라고 통과를 안 시키겠어요? 싹 다 만들어서 다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국무위원을 다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것은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삼권 분립 가운데 행정부를 없애버리겠다. 사법부가 지금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맨날 사법부 같은 경우도 찌재명한테 머리 숙이고 꼬랑지 내리고 있는 게 지금의 사법부의 모습인 것인데 만약에 행정부까지도 없어져가지고 입법부가 그렇게 강대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법부가 무슨 수로 도대체 이 입법부 민주당을 갖다가 견제를 하겠냐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나가게 되는 이재명을 통해서 이재명으로 나가게 되는 정확한 파쇼 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봤던 그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지금 목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감을 정확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시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겠다 이 뜻이 아닌 겁니다. 국무회의를 마비시켜가지고 삼권 분립을 마비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세 가지를 다 해먹겠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이렇게나 지금 중요한 사안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런 식의 폐악질을 우리가 상상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했던 이 지금 모습 한덕수 권한대행조차도 탄핵시킨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진짜 내란죄가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은 이재명과 그 패거리들인 것이고 지금의 이재명이야말로 사실상 뭐겠습니까? 국헌을 갖다가 문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과거 이석기가 꿈꿨던 거를 갖다가 실제로 지금 이재명이가 현실로 만들고 있다. 그 정도의 위기감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겁니다. 아직도 저는 진짜 답답할 뿐입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잘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왜 임명 안 하고 있냐? 한덕수가 임명했어야 되는데 안 했거니까 당연히 탄핵이 돼야지 뭐지? 이런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참으로 진짜 참담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시간짜리 그 개헌보다도 이재명이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계속 해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더 내란죄에 걸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